이닝을 더하면서 말이죠. 그렇죠. 네. 예. 삼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까운 그리고 우려했던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 입장에서 보자면요. 삼성은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1차전 서스펜드 경기가 들어왔을 때 제가 그 방송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불리하다. 네, 네. 삼성은 많이 불리했고 많이 불리한 상황이고 두 팀 다 1차전을 잡아야 되지만 더더욱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삼성이 더 이 1차전을 잡아야 되는 것이 그 당위성이 더 커져 버렸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점을 지키지 못하고 또 한 점에서 더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 못 도망가고 한 점을 못 지켰는데 그것이 또 너무 어이없는 미스로 지금 실점을 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2차전까지 여파가 돼서 이렇게 되면 삼성이 2차전도 경기를 쉽게 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분위기가 처져가지고 그런데 그 우려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현실로 나타나가지고 오늘 경기에서 결국은 서스펜드 경기 넘어온 경기까지 내주고 2차전도 너무 허무하게 내줘버렸고 근데 그 2차전도 내주는 과정에서도 너무 미스가 많아가지고 그 수비가 탄탄했던 삼성이 오늘 미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미스가 너무 많고 기록된 미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쎄요 삼성이 그 3, 4차전에 네이에스 원태인 선수를 냈고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갈지 좀 궁금해집니다. 사실 그 멘탈이라는 것이 마음 얘긴데 그렇죠. 이 예. 마음을 어떻게 다잡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 네. 삼성 라이온즈가 그렇죠. 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수들에게 제가 방송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투수들에게 예. 좋은 공을 던지기 위해서는 제구를 잡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 볼을 좋은 투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타자도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더 범위를 넓히면 팀 전체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차전 서스펜드 경기 할 때도 2차전 들어갈 때도 최고참인 강민호 선수가 이 분위기를 조금 더 다잡고 선수들에게 후배들을 다독거리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오늘 2차전에서는 강민호 선수가 너무 또 미스를 많이 하면서 결국 너무 그러게요. 경기를 쉽게 내줬어요. 가을로 끌어올린 강민호 선수의 좀 아쉬운 네, 모습이 네. 오늘 2차전 경기 같은 경우는 있었고 그런데 삼성 팬들이 KBO 측의 좀 아쉬웠던 운영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공감하고 이해가 가는 그건 상황이에요. 전혀 지울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예. 1차전에 만약에 원태인 선수가 계속해서 던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경기가 그대로 끝났다 강행을 해서 끝났다고 한다면 2차전 경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 완전히 다른 예. 방향으로 흘러갔을 거란 말이에요. 1차전을 만약에 삼성이 이겼다고 가정을 해놓고 2차전을 했다. 삼성 선수는 여유가 있고 그러면 더 공격이라든지 수비 이런 데서 미스도 안 나오고 더 공격이 잘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까도 멘탈 말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왜 편안하게 하니까. 왜 박진만 감독이 인터뷰에서 우리는 1승 1패를 목표로 강조를 왔었네. 그런데 그 1차전이 완전히 계산하고 어긋나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이 경기를 아예 안 들어가든지 들어갔으면 끝을 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끊어버리니까 삼성으로서는 너무 억울하게 된 거죠. 예. 그 부분은 정말 뭐 역사에 남아서 영원히 회자돼서 이야기할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삼성 라이온즈는 그 1차전이 두고두고 한스럽고 그렇죠. 생각이 나고 과연 그런데 이제 이것까지 딛고 삼성이 얼마나 3, 4차전에 반등을 보이느냐라는 숙제가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캐스터가 질문했던 그 1차전이 두고두고 한스러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에이스의 그 5이닝 강제 강판이 돼 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지는 지금 이 결과가 또 나오고 나니까 조금 더 안타까워지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1차전 한 줄 평은 그러면 좀 어떻게 말씀을? 수비의 중요성이죠. 수비의 중요성. 그러니까 1대0 앞서가고 있는데 그 수비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원준 선수 타구를 윤정빈 선수가 그냥 앞쪽으로만 스타트를 했으면 그냥 편안하게 이지 플라이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뒤쪽으로 스타트하다가 그냥 원바운드 처리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김선민 선수 볼넷 나가고 난 이후에 그런 다음에 이제 임창민 선수가 서건창 선수까지는 잘 잡았습니다만 결국은 폭도 하다가 이 경기를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게 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수비의 중요성이 그러니까 에야수가 방송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지 프라이는 프로야구 선수면 누구나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타구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게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잡아주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는
특히 내야 말고 외야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1차전도 그랬고 2차전도 그렇고 우익수에서 기록되지 않는 미스가 결국은 빌미가 되고 하면서 결국은 1차전은 그렇게 해서 너무 허무하게 내줘 버렸고 예. 그것이 2차전까지 와오게 되고 그래서 1차전의 한 줄 평은 저는 수비의 중요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그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네. DR이 리그에서 가장 높은 팀입니다. 수비 효율. 그러니까 인플레이 타구를 아웃 카운트로 연결하는 비율이 리그에서 가장 높았던 팀이 삼성 라이온즈였는데 1회에 1차전에 7회 말 상황에서 최원준 선수의 바로 그 타구. 네, 그 그렇습니다. 예. 타구부터 좀 아쉬움이 남는 수비가 나오면서 사실 거기서 아웃 카운트가 연결이 됐더라면 이어지는 뭐 김태군 선수 어떤 결과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뭐 서건창 선수 아웃 카운트 이렇게 되면 뭐 7, 8, 9 그냥 3아웃으로 이닝이 그렇죠. 끝날 수도 예, 예. 있었던 그런데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더 아쉬운 건 예. 기아가 1차전에 2대2에 다 지금 미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서건창과 박찬호 선수.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기아는 상대가 미스가 나왔을 때 그 기록되지 않는 미스지만 그 미스를 이용을 해서 다시 득점으로 연결을 시켰는데 예. 삼성은 또 그 찬스를 상대가 만들어준 찬스를 결국은 득점으로 연결시키질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이렇게 꼬이게 되고 경기를 두 개 다 내주는 결과가 됐다는 거죠. 실책 개수는 오히려 기아 타이거즈가 더 많았던 그렇죠. 그런 예, 그 예. 1차전 경기였는데요. 1차전의 키 포인트를 확인을 좀 해보면 이게 참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가 될 수 있죠. 한 팀에게는 예, 광주의 강수량이 시간당 1.2 밀리미터, 예, 밀리미터. 근데 글쎄요, 경기를 삼성 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죠. 그냥 그럼요. 했으면은 뭐 그럼요. 예, 그래서 그 이순철의 블랙박스에서 과실을 따진다고 한다면 서스펜드 경기 이것이 6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 비중이 너무 많이 크다는 거죠.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비중이 너무 커요. 예, 삼성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 비중이 커서 이 비중이 뭐 한 6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영웅 선수의 무사 1, 2루에서 거기서 그 이틀 전에는 강공으로 밀어붙였는데 결국은 우투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희생번트를 했는데 그 희생번트가 묘하게 또 너무 속도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포수 앞쪽으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2루 주자가 3루에서 아웃을 당하고 그러면서 추가 실점을 하지 못하니까 김영우 선수의 번트 실패가 제가 볼 때는 한 3 정도. 그런 다음에 결국은 왜 그러면 이틀 전에 비가 오기 전에 장현식 선수를 만났을 때는 초구가 왔을 때 강공 자세였는데 왜 그러면 희생번트로 사인을 바꿨는가? 예, 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아까 근데 박지만 감독이 인터뷰에서 한 점을 조금 더 쉽게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이틀 전과 이틀을 쉬고 난 이후에 그 감독이 뭐 호텔에서나 뭐 모든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예. 거기서 결국은 번트 사인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벤치의 미스가 1로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순철 위원님께서 방송을 정말 잘하시는 게 제가 지금 이게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제 테이블에 그제 대본이 있었거든요. 그제요? 예. 그저께 1차전 그 끝났던 그 경기 예, 대본이 있었어서 네. 야 이게 왜 이게 이렇지라고 하고 저는 이대로 하다가 네. 위원님을 보니까 오늘 그 내용을 딱 야 역시 정말 그렇게 안 띄워줘도 돼요. 방송을 야구 정말 이야기 야구 이야기 하는 건데 뭘 너무 띄워줘. 잘하시는. 갑자기 예. 정우영 캐스터답지 않게 왜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그 특급 청소부 전상현 선수. 그런데 뭐 박지만 감독의 마음도 분명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 게 그 기회 득점으로 보는 그 야구를 좀 이렇게 따져봤을 때 네. 확실히 희생 번트 성공을 하면 네. 득점 확률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예. 득점의 그 총 양이 좀 줄어서 그렇지. 그렇죠. 예. 득점 확률은 높아지는데 그 희생 번트가 성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그 점이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그렇죠. 아쉬운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서스펜드 경기가 6으로 돼 있는데 제가 7로 가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10으로 딱 맞춰주는 것 같아요. 예. 예. 번트 사인은 어쩔 수 없이 한 점을 더 도망가고자 하는 감독의 그러니까요. 마음이니까. 예. 김영우 선수의 번트 실패는 글쎄요, 뭐 한 2 정도. 뭐 결국은 잘 돼야 되지만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것이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예. 때문에. 예. 이 번트 사인의 이건 사실 그 2박 3일 동안에
박진만 감독의 고뇌의 그렇죠. 그 예. 결과물이었을 고뇌에 찬 텐데. 결정이었는데 예. 결국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추가 득점을 만들지 못하고 공격력이 좋은 기아에게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면서 음. 그러게 됐지. 예. 바로 이 네네네.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 그러니까 아까 박진만 이범호 감독이 그러니까 김영웅 선수가 타석에 들어와 있었는데 결국은 전상현 선수로 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결정을 아마 가장 안정적인 투수로 가겠다라는 그 결정이 딱 들어맞은 거죠. 결국은 김영웅 선수에게 번트 실패를 만들어냈고 추가 실점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 노아웃에 올라와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투수 기용이 그러니까 감독은 교도소 담장이 올라가는 거죠. 잘 되면 그냥 자유스러운 생활하는 거고 잘못되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속박돼서 그냥 생활하는 것처럼 이게 결국은 그 결정이 너무 잘 돼 가지고 추가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경기를 상대 도움을 받아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2 구위를 차전까지 믿었다. 그렇죠. 예. 전상현 선수의 구위를 믿었다라는 것이 이범호 감독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키 포인트가 삼성 라이온즈가 왼손 이승현 선수를 네네. 올려서 네. 일단 성공을 했잖아요. 특히 그렇죠. 6회 같은 예, 예. 경우는요. 예. 이승현 투수를 조금 더 길게 갈 줄 알았더니 그게 길게 가지는 그러니까요. 않았습니다. 짧은 이닝 안에 임팩트 있는 투구를 하고 내려간 이승현 투수예요. 예. 투수예요. 결과가 아쉬운 역시 이승현 선수 같은 그렇죠. 경우는 예, 결과가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최원준 선수에게 안타를 내준 수비가 조금 더 좀 아쉬움이 그렇죠. 클 수 있고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스로 무너진 삼성 라이온즈 네네. 이 세 번째인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순철 위원님의 블랙박스가 등장을 합니다. 네. 바로 그 7회 말에 임창민 선수의 2연속 폭투 실점인데요. 이게 그렇죠. 사실 예. 동점에 역전까지 허용한 점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그 전에 윤정민 선수가 최원준 선수 타구를 잡았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겠죠. 네. 결국은 그 이닝에 윤정민 선수가 그 타구를 판단 미스하면서 내주고 난다.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네. TV를 보고 있는 분들은 그냥 안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선수들은 야구쟁이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이 타구는 잡을 수 있는 타구다, 못 잡은 타구다. 근데 다 잡을 수 있는 타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불안감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다음 플레이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윤정민 선수의 그 타구 판단 미스 하나가 빌미를 제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임창민 선수가 투아웃을 서건창 선수를 원아웃에서 그렇게 평범한 플라이를 잘 만들어 놓고 왜 사실은 박찬호 선수가 타격감이 좋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볼카운트 유리하면 그냥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너무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폭투를 2개 연달아 치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경기를 그냥 헛먹에 너무 내줬고 그렇죠. 나머지 지금 그림에 나옵니다만 강민호 선수 1차전에서 악성구가 결국은 강민호 선수의 어떤 그 판단 미스가 네. 결국은 이 1차전을 내주는 그래서 과실은 강민호 선수는 1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 임창민 선수의 2연속 폭투 상황만 놓고 본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이닝의 상황을 놓고 그렇죠. 봤을 때 윤정민 그러니까, 선수의 좀 강민호 선수의 어떤 그 과실 일은 악송구라기보다 악송구는 제가 지금 그림을 헷갈리는데 예. 2차전에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2차전은 1차전에 그 임창민 선수의 투구가 사실은 브로킹이 쉽지 않았어요. 예. 브로킹이 쉽지 않아 너무 막 반대 투가 되면서 멀리 가버리니까 또 앞에서 튀어버리고 그러나 두 번째 빠졌을 때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막아줄 수까지는 있었지 않는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민호 선수의 과실은 1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역전을 허용했던 그 이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덥다 더우님 일단 감사드립니다. 일단 슈퍼챗 감사드리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주신 질문은 저희가 조금 있다가 지금 이야기랑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 조금 저도 이따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스펜드 경기까지 하고 2차전까지 했기 때문에 이 오프더 야구를 하는데 막 그 첫 번째 서스펜드 경기, 두 번째 경기 너무 헷갈려가지고 좀 정리를 잘 막 헷갈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선 상황을 이제 정리해 보면 이제 윤정빈 선수의 책임이 조금 더 그렇죠. 좀 크고 예. 그리고 이제 임창민 선수 그
폭투 2개를 했던 임창민 선수가 3 그리고 네네. 강민호 선수 네. 두 두 번째 번째 것은 예. 좀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어요. 첫 번째 건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의 블로킹을 실패한 강민호 선수를 1로 좀 꼽았습니다. 네, 윤정빈 선수를 좀 크게 잡는 것은 결국은 그 타구를 잡았다고 한다면 원아웃에 1루 예. 이렇게 됐잖아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완전히 거죠. 달라지는 예. 거죠. 예. 그래서 1차전에 한줄평은 수비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다음 포인트로 저희가 꼽은 것이 제목을 좀 재밌게 꼽았습니다. 재계약을 원하는 소크라테스. 벌써요? 그런데 제가 1차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수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그 타격 부진에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 아우성들이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들이 비딩했었는데 결국은 꾸준히 참고 왜 다른 선수들이 소크라테스 선수가 못 때려도 다른 타자들이 잘 때리니까 크게 도드라지지 않았어요. 그 못 네, 때리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기다려줄 수 있었어요. 기다려주니까 소크라테스 선수는 작년과 같은 성적을 내면서 결국은 3할을 넘겼습니다. 타율을. 그런데 이 코리안 시리즈에 와서 이번에 딱 배치가 되니까 상대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3할이 넘은 타자가 힘 있는 타자가 딱 이번에 배치가 또 소크라테스 선수는 장점은요. 좌타자이지만 좌우 투수를 가리지를 않아요. 오히려 좌투수 볼을 굉장히 잘 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 선수는 글쎄요. 본인이 재계약을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팀에서는 필요한 선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재계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예. 그리고 다음 포인트는 김도영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김윤수 선수의 오스틴 딘이 그렇게 쩔쩔맸던 김윤수 선수의 152km 몸쪽 공을 받아 때려서 안타를 때렸고 그렇죠. 이게 이제 코리안 시리즈 첫 안타가 됐고 첫 타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경기에서 홈런까지 치게 되는데 어쨌든 이 1차전에 김윤수 상대의 안타도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데요. 안타 같아요. 이범호 감독이 이 서스펜디드 경기에 들어오기 전에 김도영 선수 또 1차전 하기 전에 김도영 선수 앞에 주자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삼성 라이온즈의 그 팬으로 빙의를 해서 벤치로 빙의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일찍 맞았어요. 안타를. 조금 더 김도영 선수가 그 타격에서 괴로움을 당하죠. 김용수 선수처럼 김용수 나오는데 김용수 굉장히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삼성이 좀 편하려면 김도영 선수를 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든 못 치게 그렇죠. 어떻게든지 뭐 약점을 파고들면서라도 아니면 그냥 몸쪽에 막 계속 빠른 걸 던지면서 좀 흐트러 넣던지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적시타를 일찍 1차전에 서스펜드 경기 맞다 보니까 2차전에 결국은 영리하게 또 무사 2-3루에서 팀 배팅 하죠. 그다음에 나와서 이승민 선수 밀어쳐서 그것도 불리한 카운트로 홈런 만들죠. 그러니까 제가 삼성 벤치로 빙의한다고 한다면 너무 적시타 일찍 맞아버렸다. 그게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2차전 경기에서 김도영 선수가 뭐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야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오늘 한 경기에 다 나왔기 때문에 막 뒤집어 섞여서 이야기하는데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으로 이어가 드리겠습니다. 1차전이 끝난 뒤에 1시간 후에 진행이 됐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이렇게 되니까 뭐 실질적인 더블 헤더죠. 그러니까 거의 뭐 분위기가 그대로 연결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줄평에 제가 야구는 분위기 싸움이다. 야구는 흐름의 경기라고 보통들 이야기하잖아요. 야구는 분위기 싸움이다. 1차전에 그렇게 경기를 내주다 보니까 완전히 내려앉아 버린 거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1차전의 경기 여파 그러니까 서스펜드 경기가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또 만약에 맞아서 그걸 경기를 내줬다고 해도 지금 분위기가 가라앉을 판인데 수수들 폭투하고 이러면서 경기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차전을 이 야구는 멘탈 경기가 흐름의 경기라고 하는데 좋은 경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또 거기에 또 투수가 글쎄요. 원태인급의 선수 아니면 네이스급 그 선수가 마운드에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초반 이닝을 잘 끌고 갔으면 분위기는 또 반전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찌 보면 코너 선수가 빠진 자리에 대체 선수란 말이에요. 그거를 프로부전만큼 기대를 했을 텐데 이 큰 무대에 나가니까 또 타격이 상대 LG도 강하지만 기아도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1회를 넘기지 못하고 1회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5실점을 했기 때문에
야구는 역시 분위기 한 줄 평은 분위기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플레이오프에서 3이닝 동안 좋은 모습 보였던 황동재 선수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플레이오프와 코리안 시리즈는 확실히 조금 좀 다른 무대다라는 것을 좀 그렇죠. 아무래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자면 앞서 이제 서스펜디드의 아쉬움에 대해서 서스펜디드 아마 1차전 두고두고 게임을 이야기할 거예요. 네. 두고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1차전 게임을 놓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차전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더블헤더 경기, 더블헤더와 마찬가지의 경기가 된 이유가 바로 그러니까요. 예. 그저께 예.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그게. 팬들이 예. 더 억울해하는 건 그러니까 억울해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이 억울해하는 결과에. 거는 중단된 것도 억울하지만 자 중단이 돼서 다시 한다고 하면 원태인 선수가 66분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냥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상황은 1대0이 되다 좀 더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66분이 던지 안 된 에이스가 있는데 경기를 무사 1-2루에 놔두고 중단 그 경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서스펜드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는 2차전이 또 이렇게 하루 만에 다시 시작이 되니까 충분히 뭐 삼성 팬들의 마음을 공감을 하는 바고, 그리고 이순철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좀 말씀을 저희와 또 나누시고 그러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제부터 저희는 했습니다. 제가요 사실은요. 어제 저희가 진짜 어떤 이야기까지 어제 제가 진짜 어쩐 이야기까지 했냐면요. 자 삼성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돼 있고 당하고 있으니 이 서스펜드 경기를 뒤로 미루자. 뒤로 미루면 시리즈. 어떻게 했느냐. 광주 왔을 때로 다시. 그러니까 보통 시즌 때 서스펜드 경기가 되면 마지막 그 3연전 중에 마지막이 되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 같은 장소에서 같은 팀이 만났을 때 두 번째 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적용을 하면 5차전이 생기면 5차전, 6차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가 생겼을 때 6차전 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6차전까지 생기라는 보장이 없고 또 관중들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KBO에 물어보니까 규약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퍼스트 시즌은. 그냥 그 다음날 바로 다 바로 다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힘도 없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냐고. 그리고 말아버렸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뭐 그 책임자가 아닌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마음속은 그거였어요. 아, 삼성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나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두고두고 휘자가 될 텐데. 그래서 그거를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다음에 2차전을 그냥 정상적으로 하고, 이게 1차전이 되는 개념인 거죠. 이건 번외로 놔두는 거죠. 그래서 경기 결과에 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해봤었는데 결국은 그것마저도 안 됐던 거죠. 그게 이제 만약에 그 경기가 6차전 앞에 붙게 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뒤 3연전의 두 번째 경기에 붙게 될 경우에는 그 전에 이미 하나, 둘, 셋, 네 경기를 치게 되거든요. 여기서 한쪽이 결정이 돼버리면 이 남는 경기가 무의미해지는 그렇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날 경기는 좀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5차전 앞에 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이것도 안 되는 게, 만약에 어느 한 팀이 3연승을 하게 돼서 이 경기를 나중에 하게 돼요. 나중에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대낮에 우승이 좀 결정되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성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모든 원인은 우리가 포스트 시즌을 하면 1차전 중요하다, 1차전을 이기면 뭐 70몇 %다, 올라갈 확률이 뭐 80몇 %다 막 이렇게 강조하는데 삼성은 그 확률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잡았는데 결국은 이 야구 기술적인 것 외에 변수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70% 넘는 거, 80% 넘는 것을 결국은 이어가지 못하고 분위기까지 완전히 내줘버리는 결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 근데 뭐 이게 기아 팬들이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지금 KBO의 운영에 좀 아쉬운 때문에 물론 그게 그 순간순간 정혜 캐스터. 자, 기아는 기아대로 또 타격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기아가 만들어낸 게 아닌데 기아는 이기고도 매우 찜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상적으로 해서 이게 딱 이겨야 질 때 지더라도 이길 때는 그렇게 이겨줘야 되는데 뼈하게 그렇게 가가지고 기아도 찜찜하게 되고 삼성은 억울하게 되고 참 환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상황을 놓고 어떤 상황에 이렇게 했어라는 거를 보면은 이게 뭐 비가 와서 멈췄고 뭘
비가 와서 멈췄다가 비가 와서 방수포를 덮었다가 폈다 덮었다 폈다 하고 멈췄을 때 또 걷고 예. 뭐 하고 상황만 그러니까요. 보면은 다 그냥 이해가 가는데 이게 마치 어떤 것처럼 돼 버렸냐면 제가 국을 끓이는데 국이 싱거워요. 예. 싱거워서 간장을 좀 넣었어요. 간장을 넣었는데 짜. 그래서 물을 다시 넣어. 그리고 또 먹었는데 또 싱거워. 그래서 소금을 넣었어. 그래 텁텁해. 그래서 이거 텁텁한데 어떡하지 하고 설탕 좀 넣고 하다가 이게 점점 이게 맛이 이상해지는 거죠. 예. 요 하나만 보고 여기에 뭘 했다가 요 대처들이 모여서 이상해진 그런 결과가 나와 버린 저 교수님 거죠. 기억하죠? 예. 언젠가 2004년도인가? 삼성과 현대 그때 또 예, 우중열투. 예. 예, 우중열투. 예. 있죠. 그때 9차전까지 갔는데요. 9차전까지 간 거 맞죠? 예, 맞죠. 그날 마지막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 그 SSG 감독하는 이승용 감독이 그 일루를 보면서 그 볼 잡았는데 이게 완전 진흙탕이 되어 가지고 공이 안 볼이 굴러가요. 굴러가지를 예. 않아요. 그래도 경기를 강행해서 끝마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한다고 한다면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예. 이후에 정말 삼성 라이온즈가 그 한 점을 지키거나 혹은 또 장현식 선수가 그때 제구가 좀 안 잡혔을 그렇죠. 때였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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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기서 뭐 대량 득점을 하고 그래서 뭐 더 많은 점수 차로 이기거나 아니면 혹은 또 추후에 기아 타이거즈가 항상 삼성 상대로 그랬듯이 선발 내려가고 나서 원태인 선수를 6, 7회 좀 괴롭히다가 8회 나온 투수를 공략해서 네. 뭐 기아가 경기를 뒤집었을 수도 네, 있고 네.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 상황으로 가도록 두는 것이 옳지 않았나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예. 그런 게 너무 아쉽다는 거죠. 참 그런데 뭐 지금 상황은 이렇게 벌어져서 지금 오늘 기아 타이거즈가 2승을 먼저 거뒀고 2승 거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기아가 잘해서 거둔 부분인 거고요. 그렇죠. 예, 예. 거기서는 잘 때렸고 예. 상대 미스를 잘 파고들고 그거를 잘 득점으로 연결을 시켰다는 거죠. 그렇죠. 기아는. 예. 자, 그러면 이제 2차전 한 줄 평 뭐라고 그러셨죠? 야구는 분위기 싸움이죠. 야구는 예. 분위기 싸움. 헷갈리시죠? 야구는 1차 분위기 서스펜드 경기 하고 뭐 2차전도 하고 막 이런 게 헷갈려 가지고요. 예. 저도 대본도 있지만 헷갈립니다. 내용이 막 헷갈리는데 정리가 잘 전달이 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의 예. 한 줄평 야구는 예. 분위기 싸움이다라는 거 2차전 한 줄평이었고요. 그 분위기로 키포인트를 한번 좀 확인을 해 볼까요? 라인업 봅니까? 예. 자, 키포인트 보겠습니다. 저 PD한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자, 2차전 경기의 키포인트는 첫 번째로 1차전 승리의 기세를 꼽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될 텐데 이 1회에 거의 결정이 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예. 2차전도 사실은 1차전도 와일드 피치 두 개가 결국은 삼성이 역전을 당했습니다만 예. 2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자, 황동재 선수가 유리한 카운트에서 결국은 박찬호 선수에서 아웃 카운트를 못 잡고 볼넷을 내줬어요. 예. 소크라테스 안타를 맞았어요. 무사 1-2루가 됐어요. 번트 먼션을 했는데 박찬호 중간에 걸렸어요. 예. 정확하게 강민호 선수 송구가 갔다 온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원바운드 송구래. 오늘 강민호 선수가 지금 이 원바운드 송구가 거의 뭐 3개인가 그렇고 소크라테스 선수 뭐 2루 갈 때도 낮게 던졌으면 아웃인데 그러니까 오늘 그 강민호 선수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강민호 선수가 좀 심리적으로 가장 흔들렸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2루 돌아올 때도 계속 원바운드 송구를 했고 그래서 그 1회에 만약에 박찬호 선수가 그 영모션에 걸렸을 때 정확한 송구가 가서 아웃을 시켰다고 한다면 예. 뭐 야구는 면자 붙이면 뭐 그러니까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예. 야만업. 예. 예, 그런 점들이 가장 아쉽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악송구가 되니까 이게 무사히 2, 3루가 돼버렸네요. 그런데 그 영리한 김도영 선수가 딱 타석에 들어와가지고 몸쪽에 이렇게 떨어지는 볼인데 밀어쳐가지고 한 점 들어가고 2루 주자는 한 베이스 오지 원아웃에서 3루 그러면서 쉽게 점수를 만들어 가잖아요. 예. 그런 점들. 예. 그런 다음에 지금 최용 선수가 안타를 주자에 있을 때 소크라테스 선수가 때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 2루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송구가 갔으면 1루에서도 소크라테스 선수를 아웃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강민호 선수 송구가 더 높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추가 실점. 음. 뭐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최용 선수부터 시작해서
이우성 선수까지 연속 4안타가 나오면서 5대 0이 됐습니다. 네. 이때 물론 중계 방송 뭐 추후에 저희가 SBS 스포츠 통해서 또 이제 녹화 방송으로 나가겠습니다만 이순철 위원께서 계속 지금 황동재 선수를 교체를 할 타이밍이라는 이야기를 좀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예, 예. 이때 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아무래도 걸까요? 그랬겠죠.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박지만 감독도 경험이 쌓여져서 이제 그래도 좀 하겠습니다만 에이스가 아닌 이상은 뭐 에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초반부터라도 언제든지 투입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시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황동재 투수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좀 빨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 막 미스가 나오고 계속 얻어맞고 있고 상대 타자들이 너무 타이밍을 잘 잡고 있으면 빨리 교체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판단이 조금 더 늦었다는 거죠. 예. 앞서 이제 저희 중계 방송 때 이제 1회 보시면 나성범 선수 타석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이순철 위원께서 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두 타자가 더 등장을 했고 그 선수들이 모두 이제 안타를 때려내면서 그렇죠. 예, 점수차가 좀 벌어지는 상황이 1회부터 좀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결국에 이 분위기가 좀 삼성 같은 경우는 쭉 가라앉게 된 거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후부터. 1차전 서스펜드 경기도 그렇게 내줬는데 상대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투수가 마운드에 있지 않은 2차전 상황에서 초반에 그렇게 미스도 끼고 안타를 많이 맞게 되고 이건 이 투수를 갖고 막지 못하겠다 그러면 불펜 투수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쉬잖아요. 예, 예. 빨리 교체가 들어갔어야 음. 되는데 그걸 하지 뭐 그렇게 돼버린 거죠.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김도영 선수의 이야기를 앞서부터 계속 했지만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참 대단한 네. 대단한 야구의 흐름,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구를 잘 읽어야 된다. 야구를 잘 읽어가면서 거기에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김도영 선수는 그것을 딱 해내고 있다는 거죠. 첫 타석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사 2, 3루에 의도적으로 밀어쳐서 3루자 들여보내고 지금 이 안타가, 장면은 이 장면은 홈런 홈런 치는 예, 장면인데 그렇게 분위기가 다 알거든요. 선수들은 벤치 안에서 네. 상대도 알고 그렇게 되면 분위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들어가서 그냥 주자 2, 3루 있으니까 나 영웅 되겠다고 막 스윙하다가 삼진 먹고 들어오면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네. 완전히 그 차이와 김대웅 선수가 플레이했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네. 김도영 선수의 그 첫 타석의 팀 배팅에 대해서 이범호 감독도 굉장히 좀 칭찬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구 쟁이들은 안쪽에서 다 압니다. 네. 상대도 알 거예요. 상대도 삼성도 제가 야구를 진짜 알고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 타구 하나가 결국은 분위기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면 김도영 선수가 올 시즌에 MVP 후보라고 하는데 저런 선수도 들어가서 그런 팀 배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하지만 네.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 거죠. 자, 김도영 선수가 그러면서 이제 이종범 선수의 이종범 코치의 1993년 기록과 좀 비교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물론 김도영 선수는 지금 몇 경기 안 뛰었습니다. 지금 코리안 시리즈 2경기밖에 안 뛴 상태긴 한데 이종범 코치는 29타수 9안타, 3할 1푼의 타율에 4타점, 도루 7개, 한 경기에서 최다도루 한국 시리즈 한 경기 최다도루 기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93년 10월 24일 잠실에서 있었던 5차전 경기에서 기록을 했던 바로 그 기록이었고, 근데 그 시리즈에 이종범 코치는 홈런이 없었어요. 네네. 예. 그 뭐 타점은 뭐 4차전까지만 한다고 가정해도 뭐 금방 넘어갈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도루인데 도루는 그렇다고 보면 3차전, 4차전에 삼성이 이기고 또 5, 6, 7차전까지 온다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단기 더 뒤로 5, 6차전이 생기지 않고 막 이런다고 한다면 저 도루 숫자는 깨기가 쉽지 않겠죠. 예. 한국 시리즈 MVP는 뭐 아직 이제 1, 2차전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물음표를 좀 달아 놓겠습니다. 그래도 참 엄청난 타자임에는 분명합니다. 김도영 선수가 데뷔 3년 차인데 아직 이종범 코치가 데뷔했던 때의 나이는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이룬 것들이 많은 이 김도영 그렇죠. 선수의 활약을 한번 계속해서 좀 제가 김도영 선수를 또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저렇게 야구를 해도 이렇게 겉모습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시된다든지 뭐 이런 면이 별 보이지 않아요. 항상 차분하게 지금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변치 않고 꾸준히 가야 되는 상황 같아요.
기아 타이거즈의 그 김도영 선수가 멘탈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코칭 스태프도 있다고 하고 그럴 정도로 지금 김도영 선수는 상당히 본인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도 참 열심히 잘하고 있는 그렇죠. 것으로 좀 예. 보입니다. 그런데 유시유종이라고 하죠. 사자성어 유시유종. 예. 뭔가요? 제가 좀 가끔 쓰는 단어인데요. 그러세요? 예. 예. 항상 처음과 같이. 유시 항상 인간은 유종. 항상 처음과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예. 김도영 선수는 지금 모습 그대로 노력하면서 꾸준히 간다 보면 대한민국 최고 선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처음과 비슷하게 끝과 비슷하게라는 그런 그렇죠. 항상 처음과 유시 같이. 유종. 예. 저는 유희종 캐스터를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라도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재밌는 예. 조크를 해야죠. 예. 네. 자, 그런데 삼성 라이온즈의 3루수인 김영웅 선수의 이야기도 좀 잠시 해볼 텐데요. 김도영 선수의 첫 안타를 삼성이 좀 일찍 내준 게 아쉽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김영웅 선수가 1, 2차전에 삼진을 6개를 당하긴 했는데 어쨌든 마지막 타석에서 안타를 때렸어요. 그 마지막 안타가 3, 4차전에 가서도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김영웅 선수가 아마도 무사 1, 2루의 그 희생번트 미스가 계속 머리에 잔질이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것을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빨리 떨쳐. 거기에 또 하나는 김도영 선수와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좋지만 경기를 하면서 너무 김도영 선수가 플레이하는데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타격, 본인의 플레이를 하면 오히려 더 낫지. 그리고 상대 친구이면서 라이벌인 김도영 선수가 하는 것을 갖고 나도 더 욕심내서 하다 그러면 자기 페이스, 자기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네. 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김도영 선수가 플레이를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김영웅 선수가 결국은 좀 나아지려면 뭔가를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흥이 나도록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뭐 타격 스타일을 바꿀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자꾸 자신감을 가지면서 자꾸 흥이 나서 야구를 그러니까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네.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럼요. 예,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예. 플레이오프 때 또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렇죠. 예, 예. 첫 타석부터 홈런에 네. 이틀 연속 홈런에 김영훈 선수가 홈으로 돌아가서 또 좋은 활약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뭐 삼성의 이름부터 영웅인 선수니까 네. 예, 그 금방 잊어요. 또. 예, 다 잊을 수 글로리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글로리 킴, 글로리 히어로 킴. 예, 자 이제 다음 글로리아는 영광이군요. 영광이고요. 예, 영웅 히어로킴. 예. 히어로군요. 이제 영어를 해요. 저는 영어가 딸려. 저도 못해요. 참. 예. 그런데 얼른 다시 정정을 망정이도 안 그랬으면 정정 못했으면 큰일 날 뻔. 아니 저 괜찮습니다. 무식하게 무슨 또 아니, 글로리아를 또 티안 영웅으로 났습니다. 이야기하고. 티 안 났습니다. 영광. 아무도 몰랐어요. 예. 아무도 몰랐어요. 다 알죠. 영어 아는 사람들은 아는 여러분도 거죠. 모르셨죠. 예, 티 안 났습니다. 예. 그리고 류지혁 선수가 2차전에 부상을 당했는데 이우성 선수를 이렇게 타고 넘는 그러면서 좀 목부터 떨어지는 굉장히 좀 위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우성 선수가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자기 주로에서 그냥 슬라이딩을 해서 들어갔는데 사실은 조금 더 그러니까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이버후드 플레이가 있을 때는 수비수에게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네이버후드 플레이가 조금 베이스에서 일찍 떨어져도 그것을 더블 플레이를 하고 있을 때는 영인을 해줬다면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 강정호 선수가 무릎 부상 이후에 이렇게 해서는 선수 보호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이버후드 플레이를 영인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자들 그러니까 네이버후드 플레이를 영인을 할 때는 주자들이 야수들에 가서 슬라이딩을 하면서 방해하고 막 이랬어요. 걷어차기도 하고 그래서 강정호도 다쳤는데 네이버 후드 플레이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않는 이후에는 주자들이 야수들에게 그렇게 슬라이딩을 차고 들어가고 방해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잘 좀 생각을 해서 선수들이 접촉이 안 되도록 특히 주자들이 좀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우성 선수도 아무래도 이제 같은 팀에서 또 오래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류지혁 선수가 좀 한 바퀴 구르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서 바로 걱정했던 것은 목부터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조금 상당히 너무 큰일 났는데 했는데 다행히도 유지혁 선수가 큰 부상 없이 나와서 오늘 뭐 4안타가 때려냈잖아요. 오늘 3안타에 볼넷 출루까지 4출루 경기 대단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홈을 2번 밟았죠. 이렇게 하위 타순에서 류지혁 선수가
공격의 천병 역할을 했는데 지금 기록 보고 계십니다. 3타수 3안타 1볼넷에 2득점. 오늘 또 류지혁 선수가 핵이 되는 거의 뭐 하위 그렇죠. 타선에서 핵이 예.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류지혁 그러니까 제가 선수의 방송 투혼이 중에도 예. 기아의 김선빈 음. 선수가 타석에 예. 들어와서 어느 투수나 타이밍을 잘 맞추고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면 삼성에서는 유지혁 선수다.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선수가. 그래서 예. 3차전, 4차전도 매우 기대가 되는 유지혁 선수입니다. 양 예. 팀의 이루수들의 대결 한번 좀 그렇습니다. 기대를 예, 해보겠습니다. 결국 류지혁 선수가 이런 활약을 하게 되면 박지만 감독이 가을을 맞이해서 구상했던 플래툰은 깨지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예. 이미 뭐 이미 양현종 선수가 나와 깨졌습니다. 그렇죠. 예, 예. 양현종 선수가 2차전에 나와 이미 있는 깨졌습니다. 상태에서 류지혁 선수가 선발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플래툰 구상은 좀 깨진 것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류지혁 선수가 이런 투혼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빈자리는 여전히 커 보이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자욱 선수예요.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가슴만 아프죠. 삼성 팬분들은 구자욱 선수 생각하면 가슴만 아프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매우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조금 더 최상의 전력을 가지고 대등하게 이 코렌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삼성이 지금 외국인 투수 한선도 빠졌죠. 제가 사실 어찌 보면 코너 선수가 미워가지고 이름도 불러주기 싫거든요. 사실 예. 이 큰 경기를 물론 몸이 아파서 빠져 있겠습니다만 시즌 후반 한 달을 남겨놓고 빠져나갔는데 결국은 돌아오지 않고 미국으로 가버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자욱 선수까지 부상을 당해가지고 예. 저는 이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가 대등한 전력에서 대등한 경기를 해서 정말 야구 팬들에게 좋은 경기들, 팽팽한 경기들, 긴장감 넘치는 경기들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구자욱 선수 부재가 너무나 크고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차포가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그럼요. 삼성 예. 라이온즈 딱 그 예. 차포인 코너 시볼드와 생각을 구자욱 해보세요. 선수. 외국인 투수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2차전에 나와서 이렇게 흐트러지고 다운된 분위기가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사실은 황동재 투수는 변신해서 팔각도를 병신해서 후반 이닝에 선발로 돌았지 그 전에는 선발도 끼지는 못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큰 경기에서 황동재 선수에게 긴 이닝을 맡긴다. 또 1차전을 그렇게 내줬는데 는 정말 무리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나오면 외국인 투수가 나와서 그걸 했다고 한다면 분위기는 점점 가라앉았다가도 좀 살아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예. 그런 상황이 전혀 되지 못했고 구자욱 선수까지 빠져 있으니까 공격에서 오늘 잔루가 한 10개 될 겁니다. 예. 예. 딱 그 10개인지 11개인지 정도입니다. 잘 예, 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로 공격이 연결의 선이 잘 안 이루어졌다는 거기에 또 박병호 선수까지 또 상당히 부진에 빠져가지고 김영웅, 박병호 선수가 빨리 살아나 줘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이닝까지 합치니까 지금 제가 계산했을 때 그때 이순철 위원께서 한번 좀 물어보셨을 때가 9개였는데 10개, 11개, 12개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얼핏 예. 지금 셌을 때 그 12개면 정도.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공백을 채우려 했던 선수들이 윤정빈 선수와 김현준 선수였는데 윤정빈 선수는 3타수 무안타 기록을 했고 김현준 선수는 멀티 히트에 뭐 타점까지 기록을 했지만 김현준 선수도 수비에서 윤정빈 선수와 마찬가지로 좀 아쉬움이 그렇죠. 예. 보였어요. 그러니까 김현준 선수도 그러니까 1차전 서스펜드 경기에서 윤정빈 선수의 그 타구 판단 미스가 역전의 빌미가 됐다라고 해서 김현준 선수로 바꿨는데 역시 김현준 선수 공격에서는 어느 정도 활약을 했습니다만 수비에서 결국은 또 판단 미스가 되면서 많은 실점들을 하는 빌미를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구자욱 선수에서 다 비롯된 건데요. 구자욱 선수가 자익수에 김원곤 선수의 우익수에 있었다고 한다면 수비 능력은 이 두 선수보다는 김원곤 선수가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이 두 개의 타구를 최원준 선수 타구와 나성범 선수의 타구는 다 잡을 수 있었던 타구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상황은 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겠죠. 이게 구자욱 선수에서 다 파상된 겁니다. 이게. 5회 말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성범 선수의 세 번째 타석에서의 안타 타구인데 거의 그 윤정빈 선수의 안타 때와 거의 좀 비슷한 상황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기아가 한 점을 더 땄던 5회 말에 한 점을 더 따냈던 그러면서 이제 김선빈 선수의 희생 플라이가 나오면서 한 점을 더 달아났던 기아 타이거즈였습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뭐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그 아쉬운 그런 점들이 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면들이 나오면서 기아가 살아났어요. 네. 타선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1차전을 보면서 아무리 이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해도 너무 공격적으로 때리다 보니까 막 음. 나쁜 볼에 손을 내고 이러다가 이제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딱 그 케이스가 누구냐면 박찬호 선수예요. 음. 박찬호 선수가 지금 제대로 공격을 좀 못 펼치고 있잖아요. 시즌 때는 어떻게든 맞춰서 안타가 나오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타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만약에 1차전 것이 쭉 이어지고 2차전에도 조금 더 강한 투수가 나왔다 한다면 기아 타선이 아무리 기다리고 비추고 전력을 비추고 왔다고 해도 잘 친다고 해도 음. 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었거든요. 하는 이렇게 모습을 봤을 때. 그런데 1차전을 그렇게 이겼고 2차전에 조금 더 쉬운 투수를 만났기 때문에 타선이 이제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올라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4차전도 타격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변했어요. 예. 예. 3, 4차전도 타격전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신데 여기서 이제 슈퍼챗을 보내주신 덥다더원님의 질문을 네, 좀 듣기는 하네요. 예, 스튜디오에. 저희도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서스펜드 1차전, 2차전을 다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어서 근데 저희 지금 여기 한 8시간째 갇혀 있습니다. 덥다더원님께서 결국은 그러니까 화면에 나옵니다만 최영우 선수라든지 나성범 예. 선수라든지 최원준 선수 이 모든 선수들이 지금 다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라이언스 파크에서는 홈런이 많이 나오는데 어느 팀에 많이 유리할까요?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글쎄요. 일단은 삼성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이에스와 원태인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기아 타선이 강해도 기아보다는 삼성이 조금 더 홈구장에서 홈런을 장타를 좀 많이 때리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예. 국민교육헌장님께서 또 슈퍼챗을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예. 이순철 위원님은 해태 출신이신데도 정말로 공정하고 명확하게 진행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글쎄요. 저는요 야구는 강주에서 그 타이거즈에서 야구를 했습니다만 해설자로 돌아오는 순간부터는 그냥 야구 팬으로서 야구가 프로야구가 조금 더 이렇게 수준 있게 또 후배 선수들이 기술이 좀 좋아져서 야구를 보시는 오는 분들이 조금 더 질 높은 야구를 볼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런 측면에서 방송을 하지 어느 한쪽 편에서도 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듣는 분들은 제가 그쪽 출신이니까 뭐 그쪽으로 편파를 하니 많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언론인이십니다. 예. 언론인 언론인 언론인은 아니고요. 언론인 야구이기는 하는데 야구 선배로서 조금 더 뭐 이렇게 모두 10개 구단이 다 골고루 좋은 수준을 가지고 야구했으면 좋은 밤이죠. 예. 그리고 사실 예. 참 제가 삼성에. 정우영께서도 말씀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저 삼성에서 3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1년 선수 생활. 은퇴는 삼성에서 했습니다. 2년을 거기서 코치를 2년을 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삼성 라이온즈의 포수 계보 이만수, 이순철, 제가요. 아니 근데 강민호. 평상시에도 항상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야구 공부를 삼성에서 가장 많이 했다. 그러니까 시즌 그러니까 선수 말년에 거기를 가서 여러 가지 어떤 책들을 많이 접하면서 야구 공부는 삼성에서 가장 많이 하고 LG 트윈스에 가서 조금 확인하는 기간이었다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디 한쪽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야구가 조금 더 수준 있게 프로야구 좀 수준 있게 선수들이 조금 더 다치지 않고 야구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일념뿐이 없습니다. 네, 뭐 저희도 편파 안 하고 타방송사도 뭐 편파 좀 잘 못 들어서 모르겠고. 정호영 캐스터는 편파합니다. 야구에 산다고 야구에 산다고 오프더 야구하고 편파해서 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야구에 산다 가면 엄청 즐겁게 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도 오프더 지금 야구 오니까 별로 즐겁게 안 여기 하고 지금 있어요. 너무 즐거워 죽겠는데 지금 예.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그래서 제가 계시고요. 조금 서운을 나가고 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정호영 정말- 캐스터는 그 편파는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야구에 산다 아니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월요일 날 어떻게 여러분 제가 편파 안 이 하는 거 오프더 아시죠? 야구와 야구에 산다고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로 오프더 야구에 제보해 주십시오. 예. 예. 제가 아주 어린 선수들 중에서 좋아하는 선수들 꽤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중계 방송하면서 티내지 않죠. 예, 여러분 꼭 그거 저도 항상 객관적으로 중심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나이가 먹어가면 어린애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저도 야구에 산다 어린애 됐기 때문에 야구에 산다로 해주세요. 좀 초대를 해달라고요. 좀 어린애로 돌아간다니까 야 나이 저도 먹으면. 자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7번째 포인트는 큰 경기에 강한 대투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투수 양현종. 야 정말 네.
뛰어난 투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17년도에는 양현종 선수가 선발도 나오고 마지막 네. 끝날 때 1이닝을 매저지하고 할 정도로 강력한 구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때는 양현종 선수가 우승을 이끌어냈다고 드릴 수 있었는데 결국은 24년도에 와서는 이제 스피드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강약 조절을 해가면서 결국 상대 타자들 타이밍을 뺏는 그런 투수로 기교파 투수로 변한 거죠. 오늘도 그 많은 경기 경험들을 가지고 마운드에 올라가서 딱 5점을 내주니까 거기서부터 투구하는 내용이 패턴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양현종 선수가 결국은 5이닝을 넘게 투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역시 좋은 투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보면서 네. 한 4회 이때쯤에 빠른 볼 구속 135 이렇게 나올 때는 아 저게 지금 조절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투구를 하는데 구속이 안 나오는 건가 하고 약간 좀 짠한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데 아마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힘도 좀 많이 또 긴장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본인이 또 힘도 많이 떨어지고 했으니까 좋은 모습을 또 보여야 되는데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감. 그래서 아마 초반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힘을 좀 과도하게 쓰다 보니까 조금 그 3회가 넘어가고 이러면서 힘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방송하면서 정현 캐스터가 얘기했을 때 힘 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힘이 좀 떨어져 가는 빨리 힘이 떨어져 가는 모습이었어요. 예. 초반에 한 144까지 나왔는데 네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힘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래도 어 그렇게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 있는 힘을 초반에 다 끌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예. 참 얼마나 그러니까 '초반 이닝을 잘 투구를 해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1 회에 올라와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1회 말에 5점을 내주니까 딱 돌변한 거죠. 네. 예, 탤런트 기질이 있는 거예요. 양현종 선수 가끔 마운드에서 이렇게 막 주저앉고 하잖아요. 막 다리 올라왔다고. 그거 다 액션이거든요. 팬분들에게 한호 받으려고. 왜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안 돼요? 나중에 공격당하시면 누구한테 어쩌- 공격당해요? 아니 그렇다고 양현종 선수가 뭐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만약에 진짜 아파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아니에요. 양현종 선수. 최영우 선수가 그걸 증명했어요. 양현종 선수 인정했어요. 최영우 선수가 이야기했어요. 또 관중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저기 주저앉아 있다. 저는 여기 제가 지금- 다 지금 제가 어른지 다 상황에서 책임질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빠지세요. 제가 돼갈 테니까. 제가 다 책임질게요. 네. 제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양현종 선수가 그것이면 나쁘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살짝 피해갈 구멍을 만드셨습니다. 아니 안 지금. 피해간다니까요. 진실을 이야기했다니까요. 한국 시리즈 6경기 2승 1패 1세이브에 네. 평균 자책점 2.38. 야, 그러니까 대단한 9이닝 4피안타. 야, 11K. 그래놓고 5차전에 나와가지고 1이닝 무실점. 그러니까 마무리로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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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단한 정말 이래서 대투수다라는 그렇죠. 걸 오늘 뭐 예.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아, 17년도 하고는 그러니까 7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유형의 투수로 변신을 해가지고 오늘 또 승리 투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름만 같은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지금의 그 공은 완전히 이름은 다른, 같고 예. 투구 스타일은 완전히 변신을 대신 이제 농익고 예, 예. 정말 농익은 투구를 하는 그 대투수가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현종 선수가 이런 관록의 투구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서 또 한 명의 왼손 공빠른 파이어볼러가 또 기아엔 올 시즌 등장을 해서 네. 만약에 올 시즌 그 기량발전상 후보를 꼽는다면 당연히 이 선수도 좀 손에 꼽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한 박도규 선수가 선수요. 되겠죠. 예. 예, 볼도 140km 때 초반에 언저리에 있던 선수가 140km 후반에 빠른 볼을 가지게 되고 오늘도 사실은 각도기 선수가 나와서 실투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예. 볼의 움직임, 볼이 빠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상쇄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볼이 느린 선수가 그렇게 실투가 됐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디아즈 선수를 삼진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사실은 거기다가 그렇게 스트라이크를 던지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스트라이크가 들어가면서 결국은 디아즈 선수가 하나 정도는 벗어나겠죠 하다가 삼진을 그냥 눕힌 삼진을 당하고 갔는데 예. 그만큼 볼 빠르기로 이 부족한 커맨드를 채워가면서 각도기 선수의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1차전에 승리 투수의 그 영예를 또 안았잖아요. 그렇죠. 뭐 짧은 출연에도 불구하고 결국 엄청난 임팩트를 곽도규 선수가 네네. 보여주면서 1차전 승리 투수도 됐고 그러면서 이제 남아 있는 3, 4 또 이어질 경우에 5, 6
7차전까지 뭐 기아 타이거스 정말 강력한 무기를 하나 더 이제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요. 그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의 좌타자들은 굉장히 괴롭게 생겼죠. 네. 볼은 빠르죠. 음. 거기에다가 사실은 제가 커맨드가 조금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볼 빠르기로 이렇게 상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오히려 타자 입장에 봤을 때는 그 볼이 왔다 갔다 해버리는 것이 볼이 빠르기 때문에 타이밍 그러니까 0점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이제 그거를 곽도기 선수가 지금 해내고 있어서 삼성 타자들이 굉장히 괴롭게 생겼어요. 곽도기 선수는 이제 주자 있는 상황에서 올라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또 벤치에서 작전 내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굉장히 예. 엄청난 무기를 지금 기아 여러분 타이거즈가 그 감독들이요 히트앤드런 사인 내잖아요. 그거 볼 빠르면서 제구가 들쑥날쑥한 선수들에게 히트앤드런 사인 못 냅니다. 겁나서. 네. 언제 볼이 들어올지 모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그냥 헛스윙 되면은 예. 또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작전 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그렇다고 곽도기 선수가 제구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트라이크를 던지는데 이게 이제 참 어렵다는 거죠. 이 대처하기 어렵다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 정원 캐스터의 그 말씀에 대해 부연 설명을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볼 빠른 선수들에게 좌우 코나 사인 없이 그냥 원사인 그러니까요. 가운데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 빠르면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면 뭐 타자들이 쉽게 못 맞추잖아요. 볼 느린 선수보다는. 예. 예. 자, 오늘 경기에서 이제 그 승리를 불러온 순간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WPA가 가장 폭이 컸던 순간 네. 보시겠습니다. 바로 1회 말 김선빈 선수의 1타점 2루타가 터진 순간에 1회임에도 불구하고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 확률이 82.9%가 됐고 이때의 퍼센트 이 변화 폭이 플러스 7.4% 포인트. 네, 네. 가장 높아진 네. 이 폭이 가장 큰 네.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 김선빈 선수 2차전 말씀드리기 전에 서스펜드 경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 자, 1대0으로 0대1로 리드를 당하고 있는데 김선빈 선수가 7회인가요? 8회인가 7회에 선두타자 나와서 볼넷 나갔어요. 예, 예, 예. 제가 볼넷이요. 김선빈 선수가 나왔을 때 이승민 선수 빼놓고는 오늘 또 그 서스펜드 경기 2차전 경기 이승민 예, 선수 빼놓고는 다 좋은 타이밍으로 타격을 하고 있었어요. 김선빈 선수가 그런데 그 이승현 선수 이승현 선수가 나오는데 초구가 볼이 됐어요. 2구째를 의도적으로 웨이팅했어요. 근데 또 네. 볼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골라서 지금 볼넷을 나갔대요. 그게 시발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아의 승리에 2승을 하는데 승리의 숨은 주역은 김선빈 선수로 봐야 됩니다. 화려하게 눈에 나타나는 선수가 있지만 숨은 저력자는 김선빈 선수예요. 예. 예. 그런데 오늘 2차전에서도 또 1회 말에 적시타를 만들어내면서 결국 분위기를 완전히 끌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 2차전 다 숨은 저력자는 김선빈 선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 2차전 키포인트에 김선빈을 지금 한 번도 안 썼다. 네.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안 쓴 거죠. 예. 이런다니까 야구에서 한다 가가지고는 이렇게 이성훈 기자가 이렇게 안 아니 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PT도 까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여기서 반성해야 충분히 된다. 이야기하면 돼요. 예, 그런데 반성해야 된다. 또 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 주자가 3루에 있으면 가볍게 또 이렇게 우측으로 밀어치면서 충분한 이 적은 신장에 충분한 비거리를 만들어서 3루 주자가 너무 여유 있게 들어오게 하는 장면들. 그러니까 요소의 김선빈 선수의 활약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아가 지금 1차전, 2차전을 다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홈런 세레모니 비행 접시를 꼭 제가 대구 가서 물어볼 겁니다. 제가 저 비행 접시 저 세레모니는 제가 이 세레모니와 최용우 선수의 그 배트 플립 오늘 배트 플립 꼭 물어볼 겁니다. 예, 정말 이건 물어봐야 됩니다. 꼭 예.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최용우 하겠습니다. 선수가 분명히 이제 뭐 간둘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할 것 같으니까 제가 답은 뻔해요 항상. 항상 예. 뻔한데 예. 그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제가 질문할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3차전 경기를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선수들 이미 감독이 발표를 했습니다. 두 선수 만나보시죠. 레이스 선수와 라우어 선수가 이제 선발로 맞붙게 됐습니다. 어떤 경기를 좀 예상을 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우선은 레이스 선수는 이제 피로도를 좀 이렇게 빨리 회복을 해서 예.
LG전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전 때 던졌던 그런 내용으로만 투구를 한다고 한다면 기아가 타격이 좋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이닝을 끌고 갈 수 있는 충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그러니까 내 선수는 피로도가 얼마나 빨리 회복이 돼서 정상적인 투구를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고 다른 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워낙 뭐 제구력이라든지 구위라든지 이게 완벽한 모습을 플레이오프전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플레이오프전 그 큰 경기를 했기 때문에 피로도가 벌써 페널티 레이스가 한 뭐 30% 된다고 한다면 이 포스트 시즌은 거의 뭐 그 배가 된다고 하니까 그 피로도를 얼마나 빨리 극복을 하고 3차전에 나와서 투구를 할 수 있느냐고. 라우어 선수는 한국에 들어와서 빠른 볼을 앞세우다가 결국은 한국 타자들에게 많이 맞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변화구의 비중을 확 늘려서 안정세에 돌아섰는데 변화구를 많이 던지지 않는 투수가 변신해서 변화구를 많이 던지다가 이 큰 경기에서 자꾸 그것이 스트라이크가 들어가 본인이 던지고자 하는 거 스트라이크를 던질 때 스트라이크, 유인구를 던질 때 유인구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볼 카운트가 불리해지면서 상대 타자들에게 끌려다닐 가능성이 매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우 선수는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입니다. 그 변신한 부분에 대해서. 라워 근데 변화구 제구가 그렇죠. 중요할 것이다. 예. 변화구 제구가 상당히 지금 그 경기에 그날 경기에 관건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우 선수가 그 변신한 부분에서 페널티 레이스 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 이 코리안 시리즈 큰 경기다 보니까 마음의 부담을 가지면 그것이 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변신한 부분이. 그러니까 변화구의 제구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빠른 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삼성 타자들이 좌타자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고 중심 타자들인데 어려울 수 있죠.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죠. 예. 레이스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 10월 13일 경기에 등판하고 10월 19일 경기 6일 텀으로 등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6일 만에 등판을 해요. 근데 네네. 이제 투구수도 투구수인데 일단 이닝 소화가 괴물 같았죠. 첫 경기에서 6.2이닝 그리고 두 번째 경기 7이닝 소화를 하고 이제 6일 쉬고 똑같은 간격으로 쉬고 이제 그렇죠. 6일 만이죠. 5일 쉬고 6일 만에 근데 등판. 제가 레이 선수 피로도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1차전에 투구하고 난 다음에 4차전에 나왔는데 올 시즌에 페널티에서도 119를 던지지 않았는데 119를 던졌다고 예, 제가 예. 그러니까 투구수도 가장 많이 투구를 했고 그 피로도가 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극복을 하고 올라와서 투구를 하면 뭐 안정적인 모습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볼 때 힘이 좀 떨어지니까요. 예.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는 거죠. 레이 그리고 선수는. 예. 레이스가 그런 어느 정도 구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라우어 선수의 변화구 제구가 초반에 어떨 그렇죠. 것인가를 예. 여러분도 재밌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좀 그 경기는 원래 저희가 중계 방송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일정이 밀리면서 저희가 이제 4차전 경기를 중계 방송하게 됐고요. 그리고 MBC가 3차전 경기를 생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도 이제 원래 그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그 드라마가 원래 그날 편성을 빼놨는데 그걸 다시 살리기가 어렵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를 그대로 그 요일로 가기로 했고 저희가 이제 그 4차전 경기를 대구에서 중계 방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일날 표를 못 구해서 전날 저희도 떠나야 돼서 그 경기는 저희도 그냥 즐겁게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순철 위원님의 그 포인트를 그대로 저도 이제 보면서 구위 좋은데 변하고 좋은데 이걸 딱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보면서 나우 선수가 나와가지고 막 빠른 볼 팍 던지면서 3점을 에이 이순철이 또 거짓말이야. 아니, 알지 못해 이렇게 아니, 됐어. 아니, 그거 모든 해결책 있잖아요. 역으로 갔어요. 야구 몰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3차전 키플레이어 한 명씩 꼽아주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디아즈 선수가 그 살아나야 삼성이 전체적으로 좋아진다고 오늘 디아즈 선수 살아났어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구자욱 선수가 3차전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박병호 선수가 빨리 살아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삼성이 조금 더 공격이 파괴력이 생기고 상대가 두려운 타선이 되지 않게 되고 박병호 선수가 좀 너무 헛스윙이 많고 타이밍은 좀 어느 정도는 그 작년보다는 작년 포스트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지금 헛스윙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삼성의 키퍼는 박병호 선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좀 빨리 살아
살아나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아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좀 다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특정 선수가 키플해야 된다. 이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어느 선수 하나 지금 뭐가 이렇게 떨어지는 선수가 지금 딱 김태군 선수까지 지금 뭐 예, 딱 하나 지금 맹타니까. 타격이 제대로 안 돼. 수비에서도 좀 불안정하고 예. 공격에서도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선수가 박찬호 선수입니다. 예. 박찬호 선수만 살아난다 그러면 아유, 이건 걷잡을 수 기아는 없는데. 이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음. 기아는 키플레이어를 박찬호 선수, 삼성은 박병호 선수로 하겠습니다. 투박을 저희가 투박을 키플레이어로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는 뭐 생방송으로 보셨겠지만 저희는 이제 녹화로 서스펜디드 경기 1차전과 2차전 담았고, 그리고 이제 옵더 야구까지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곳에 오후 3시에 스튜디오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8시간 만에 저희도 이제 스튜디오를 탈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물론 경기도 재밌게 봐서 아주 좋긴 하지만 드디어 이제 탈출할 수 있다는 소식을 지금 이제 PD가 클로징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들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이제 스튜디오 나가 보겠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전 정우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